장르가 뭐니 아주 논쟁적인 순서죠. 경제 고수들의 치열한 머니 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너무 잘 나가서 나라가 망하는 줄도 몰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도쿄 땅값으로 미국 전역을 살 수 있다. 혹은 인터넷이라는 단어 하나만 붙이고 상장하면 주가가 폭등하더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대한 경제 버블 시대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세계의 경제를 뒤흔든 역대 최악의 경제 버블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해답을 얻고자 생각이 다른 두 분의 경제 고수를 모셨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님, 최고민수 박민수 투자 전문가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 자리에서 뵙고. 네. 자, 그럼 각오 한마디씩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경제로 싸우러 왔습니다. 이기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수님의 생각을 확 바꿔버리고 오늘 가겠다. 빵이야. 생각이 다른 걸 넘어서서 생각을 바꿔버리고 가시겠다. 맞습니다. 네. 저는 아그작 씹어 먹겠습니다. 그작. 다 씹어지 말자.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기 전에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계를 뒤흔든 역대 최악의 경제 버블. 어떤 나라의 경제 버블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미국. 일본. 미국과 일본, 일본과 미국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자, 먼저 미국의 닷컴 버블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닷컴 버블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제가 97학번이거든요. 거의 제 동생. 생각보다는 저는 족보를 안 봐가지고 나이는 몰랐는데 제 네. 생각보다는 좀 근데 오래되신. 그 당시에 휴가를 나왔는데요. 그때 제가 PC통신, 이거 아시죠? 삐뚜두두두두 요거요. PC통신이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저 그걸로 채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 뭐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이랑 나랑 문자로 맞아요. 대화를 한다고? 네. 말도 안 돼. 막 이런. 네, 그런 시대에 이제 네.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와, 여기에 새로운 돈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터넷과 관련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 이랬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네. 닷컴만 붙이면 투자자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IPO한다, 상장한다 그러면 뭔가 따져보잖아요. 네. 이 기업이 정말로 상장할 정도의 규모와 자산이라든지 가치가 있느냐 이걸 따져볼 텐데 일단은 닷컴 붙였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아직 미지수니까 일단 내가 먼저 이 기술을 선점해야 됐다 해서 투자자들이 그냥 막대한 자금을 갖고 무조건 들어오게 됩니다. 닷컴에 그냥 홀려버린 열광했던 거군요. 거죠. 전부 네. 다. 그래서 이게 연도로 따지면 1995년부터 2000년까지가 막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컴퓨터의 부흥기, 뭐 맞습니다. 버블이 약간 낄 때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가 버블이 빵 터지는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하죠. 근데 그 시절 실제로 얼마나 과열됐었는지 지금도 회자되는 어떤 전설적인 사건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닷컴 버블을 공부할 때 네. 항상 나오는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패치닷컴이라고. 패치닷컴. 이 이름 그대로예요. 그냥 애완동물과 관련된 뭐 먹는 사료라든지 이런 거를 인터넷으로 배송해 주는 겁니다. 근데 네. 지금으로 보면은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도 온라인 그렇게 시키고 거래하니까.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젠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2000년, 1990년도 후반에 같은 네. 경우에는 너무 신선한 거지 이게. 온라인으로 주문하니까 사료가 와. 개밥을 살 수 있다고? 오 마이 갓.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회사가 커졌냐 그러면 그 유명한 슈퍼볼 광고도 합니다. 엄청나요. 요즘에도 쉽지 않은. 그렇죠. 그 당시엔 더 쉽지 않았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여기서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오죠. 슈퍼볼 광고한 기업 중에서 제일 빨리 망한 기업. 망해버렸군요. 아니 네. 잘 될 것 같은데 왜 망했을까요? 일단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 물건을 주문한다? 이게 너무 익숙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신선하긴 했지만 너무 신선하긴 했지만. 생경했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무엇보다 쓸데없는 데 돈을 많이 썼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광고비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그다음에 물류 비용을 고정 비용이 계속 나가잖아요. 배송을 해줘요. 그것도 무료 배송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요즘에도 무료 배송이냐 아니냐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인 닷컴 버블의 사례가 이 패치닷컴이에요. 패치닷컴이군요. 오죽하면 교과서에서 나오겠습니까 이게. 자, 이번에는 일본 네.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버블 경제, 사실 제가 많이 듣는 그 시티팝, 그것도 일본의 버블 경제 때 유행하던 노래라고 들었습니다. 네. 와타시노 거이와 뭐 이런 노래들, 네. 유행했던 이 노래들. 맞아요. 예. 그 비행기. 예.
이 버블 경제, 일본의 버블 경제 어떤 계기로 거품이 시작됐습니까? 일단 일본의 버블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일본의 땅이 네. 캘리포니아보다 비쌌다. 일본의 자본이나 뭐 도쿄의 땅으로 뭐 미국 전역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소문도 전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도쿄의 땅 자체가 캘리포니아가 도쿄 땅보다 훨씬 크잖아요. 훨씬 크죠. 네, 예. 캘리포니아 주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크고 일본보다 몇 배나 큰데 그 땅을 사고도 남는다. 그리고 어렸을 때 우리 카세트 테이프라고 아시나요? 네네네네. 네. 그러면 그래서 제가 방금 워크맨이라고 했는데 제가 캐나다나 미국에 가서 카세트 얘기하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워크맨 하면 알아듣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워크맨이 하나의 표준어가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될 정도로 일본이 1980년대 힘이 막강했군요. 네, 힘이 막강을 했습니다. 미국이 재정 적자를 겪습니다. 왜? 일본 때문에 그놈의 일본이 엄청나게 수출을 해대니까 네. 일본이 미국의 수출의 비중의 30% 이상을 가져갑니다. 미국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빚이 쌓였군요. 일본 너희 이제 우리한테 수출 고만해. 그런 방법으로 만납니다. 어디서? 뉴욕의 프라자 호텔에서 만납니다. 네. 이거 프라자 들어본 호텔 것 같아요.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네네네네. 그러면서 뭘 건들까요? 환율을 건듭니다. 일본이 환율이 너무 좋아서 네. 소니, 토요타 너무 싸게 팔잖아요. 그래서 이득을 많이 봤죠. 그래요. 그동안은 싼 맛에 샀는데 네. 너무 많이 사 우리. 그래서 이제는 일본의 돈을 비싸게 좀 올려가지고 우리 일본 제품 이제 그만 살게. 일본이 받아들입니다. 그걸요?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네네네. 따지고 보면 어느 정도 그런 미국과의 협력도 좀 필요하고 이 다음부터 슬슬 일본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수출이 약화됩니다. 안 팔립니다. 이제 소니의 워크맨, 토요타 자동차가 안 팔립니다. 이제 옛날 얘기가 된 거죠. 옛날 얘기가 된 겁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물건은 쌓여가는데 쌓여가는데 이거 어떻게? 내수에서 해결하자고 결정을 합니다. 내수로 가자. 내수로 가자.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일본 사람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돈이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을 막 찍어냅니다. 찍어내서 막 뿌리는군요 또. 네, 금리를 낮춥니다. 저축해서 뭐하니 빨리 사. 내수를 활성화시킨다고 네. 정책을 펼치는데 이게 이제 돈이 넘쳐납니다. 네. 뭐합니까? 넘치는 돈으로 주식 투자합니다. 부동산 삽니다. 돈이 안 돌고. 돈이 안 돌고 그래서 일본의 도쿄의 땅이 캘리포니아의 땅보다 비싸지게 되는 겁니다. 넘치는 돈으로 뭐 합니까? 땅 삽니다. 그래서 국내 땅도 사고 하와이 땅도 사고 미국 땅도 사고 땅땅거리며 삽니다. 이게 문제가 뭔지 압니까? 국민 대다수는 가난하다는 거죠.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폭등에 난리를 칩니다. 네. 이제 내 집 마련은 남의 일이 됐다. 제발 내 집을 좀 사게 해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됩니다. 그렇죠. 금리를 급격하게 올립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폭락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쫄딱 망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겪는 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일본 국민들이 입은 타격 요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전 국민이 거지가 됐다. 이거 진짜 맞습니까? 씁쓸한 얘기지만 그 당시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한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막 한 50%, 70%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통 모기지론으로 20-30년씩 이렇게 대출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집 사셨던 분들이 최근까지 해서 그 모기지론을 갚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집값은 내가 100원에 샀다면 뭐 20원, 30원 돼 있으니까 헛돈을 계속 갚아 나간 거죠.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 버블은요 일본 안에만 문제였습니다. 너네끼리 신나서 장구치고 놀다 보니까 그쵸. 너네끼리 힘들어진 거죠. 네, 영향은 내부적. 근데 닷컴 버블은요 전 세계에 영향을 크게 미쳤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버블이 있었거든요. IT 버블. 똑같이 이제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주가가요 뭐 말도 안 되는 주가가 치솟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 코스닥 지수가요 2,000선을 넘어간 적 있어요. 아마 대부분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네네네네. 지금 한 700포인트잖아요. 네. 한순간에 거품이 내려가면서
모든 지수들 또는 독일 지수들 다 무너뜨렸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그렇기 때문에 파괴력으로 본다 그러면 일본의 닷컴 버블보다는 비교가 안 된다. 아이, 그럼요. 미국의 닷컴 버블이 뭐 아, 이건 세죠. 화성까지만 안 갔지 지구를 다 흔들었다. 그럼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일본의 버블이 미국의 닷컴 버블보다 더 충격이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IMF가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 이 아시아 지역의 금융 위기가 발생했던 위기 중에 하나도 일본의 그 버블이 무너지면서 된 겁니다. 결코 일본의 버블이 미국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닷컴 버블로 우리 혁수님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뭐 저는 뭐 열심히 컴퓨터 수업 듣고 일본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이 엔화 자금들이 다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네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자금이 빠져나가고 한국이 뭔가 흔들리는 거 아니야? 돈을 빼자. 이게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너도 나도 돈을 빼기 시작하니까 불안하니까. 외환 보유고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심리적인 문제를 강하게 일으켰던 그런 충격이 있기 때문에 일본 나빠요. 아, 일본이 아프게 하다. 네, 이렇게 우리를 아프게 한 겁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아프게 네. 했군요. 아마 지금 이 얘기하면은 또 저 같은 나이대 네. 계신 분들은 막 분노와 막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네네.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버블이 있었거든요. IT 버블. 네. 새로운 기술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새로운 기술이 뭘 개발했었냐면 이거였어요. IT 버블과 맞물려서 인터넷 전화. 지금은 너무 일반적이잖아요. 수익성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한순간에 거품이 내려가면서 인수를 당합니다. 그 당시에 정말로 한강 가신 분들 되게 많았습니다. 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버블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다 투자하면 돈이 된대. 그러니까 전문 투자자 기관들만 투자한 게 아니라 이게 투자가 일반화돼 버렸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가정주분들, 학생들 이런 분들이 묻지마 투자를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것이 바로 이런 일반 서민들이 이 가장 큰 피해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치 주식 다단계 같은 거군요. 그렇죠. 야, 그래서- 그렇대 하면서 막 네. 몰려가가지고 정보도 없이 그냥. 그때 나온 말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주식은 도박이다. 네. 그 당시에 나왔던 말입니다. 그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 그게 그 정도로 무서웠다는 거죠. 서민들에게는. 그래서 저는 뭐 두 거품을 비교하라 그러면 N 쪽은 일본 쪽은 저는 좀 치지 않는다. 예. 아, 일본 쪽은 거의 내과에서 빨래하는 수준의 버블. 그렇죠. 아니 뭐 잃어버린 30년 그 일본만의 문제지. 네. 뭐 그 당시에 그래서 미국이 잃어버린 30년 됐어요? 뭐 독일이 잃어버린 30년 됐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네네. 이 자국 내의 문제였던 거죠. 그냥 닷컴 이긴 걸로 하시죠. 치열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오싹한 게 뭔가 우리 얘기 같은, 우리에게 벌어질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이 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AI만 붙으면 주가가 폭등합니다. 네. 이거 닷컴 버블 때랑 이 플로우가 너무 비슷합니다. 권현수 평론가님, AI 버블이 제2의 닷컴 버블이 될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게 우리가 차이가 있습니까? 닷컴 버블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수익성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요. 뭔가 네.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데 그 기업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서비스가 돼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AI 쪽을 보겠습니다. AI 쪽은 그러면 수익성이 나오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런데 AI는요. 물론 아는 기업도 있겠지만은 닷컴 버블의 그 닷컴 기업을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수익성이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 지금 구체적인 실체가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들어가는 HBM이라든지 그리고 퍼도 달라요. 한 주가가 주당 순이익보다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이제는 보통 이제 퍼라고 얘기하는데 PER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그 당시에 닷컴 버블이 있었던 기업의 이제 퍼 같은 경우에는요. 심지어 야후 같은 경우는 1000배였습니다. 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주당 벌어들이는 이익보다 그 주가의 가치가 네. 1000배인 거예요. 이익보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펄을 본다 그러면 한 60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0배보다 낫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퍼가 너무 높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사실상 주가 순이익 비율로 가고 있다. 그래서 실체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이익이 있기 때문에. 실체가 있고. 그렇죠. 최근에는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민간 부채가 너무 많다면서 일본의 1990년대 버블 붕괴 직전에 근접했다고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경기 침체 우리 한국도 따라가는 건 아닌지 최고민수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고령화와 저출산은 이제 뭐 국가적인 문제가 됐고요. 네. 그건 우리 대통령님께 일단 떠넘기셨고요. 개인이 준비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준비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이럴 때 배당에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의 금리보다 높은 한 5%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가진 종목들을 투자한다면 그게 결코 버블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걸 좀 집중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두 전문가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캐시박스를 통해서 두 분의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달랐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완벽하게 100달러, 101달러 이렇게 두 분의 생각이 아주 매우 많이 극과 극으로 갈려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치열한 토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또 나와주세요. 또 두 분이 붙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예. 왠지 저를 제외하고는 일본 버블이랑 미국 닷컴 버블 모두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애매하거든요, 사실. 저까지 좀 껴주세요. 예,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저랑 혁수 앵커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이게 벌어진 일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막 피부로 와닿진 않거든요. 근데 이 미국 닷컴 버블은 2000년 초반이라서 네. 이게 워낙 주가가 폭락하면서 국내에도 미친 영향이 컸기 때문에 그거는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일본 버블 경제까지 경험하셨던 평론가님. 네, 사실 일본 버블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10년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10년이 20년이 되고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을 아직까지도 일본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버블의 달콤함도 있습니다만 버블이 끝나고 났을 때 이 처참함이 굉장히 쓰고 오래 길게 가는 모습을 우리가 미국과 일본 사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최악의 버블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일단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사회적인 모든 부가 버블에 있는 자산에 몰리지 않도록 관리를 미리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금리를 낮추고 돈을 막 풀었는데 부동산으로 돈이 계속 흘러가서 네. 천정부지로 부동산이 올라간다. 그러면 부동산에 버블이 쌓이는 거거든요. 예. 그러지 않도록 정부가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가는 길목을 딱 막아주는 정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개인 입장에서도 사실은 안정적인 소득과 건전한 재테크가 아니라 한탕해야지 남들 다 한다는데 나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버블에 대해서 무저항적으로 무지성적으로 매달리는 투자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와,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데 제발 미리 사전에 예방을 잘해서 이런 위기를 맞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역대 최악의 버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유튜브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